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6일 정류 5번째 기사 1431년 명선덕 6년 성상부원군 이직에게 사제하다. 고려의 국군이 쇄진하여 하늘이 덕 있는 일을 찾았는데 마침 풍운의 기회를 만나자 친히 1월의 빛에 의지하였도다. 이미 성조를 따라서 나라를 세운 훈공을 이루었고 또 소고를 도와서 1000명을 보조하는 공료를 이루었다. 정성을 다하여 임금을 섬겼으며 힘을 다하여 꾀를 합하였도다. 신하의 맹세를 두 조정에 서약하고 죽백의 공명을 만세에 전했으니 경의 우리 종사에 힘을 쓴 것이 또한 컸도다. 이로 인하여 조국께서 고갱의 도움을 입게 되고 묘당에 쓰는 주석의 바탕이 높았었다. 2번이나 사헌부에 봉직하였고 여러 번 관찰사 되었다. 4번이나 황제의 조정에 조유해 했으나 모두 응대를 잘했으며 3번이나 정승이 되었으나 진실로 백성들이 우러러썼도다. 참으로 국가의 업무를 점치는 큰 거북이요 난국을 처리하는 예리한 무기였도다. 생각하건대 나의 작은 몸을 전부터 아는 사람에게 맡기려 했는데 대대로 섬기는 신하를 돌아보니 다시 생존한 사람이 없었다. 우뚝 선 한 늙은이가 내 조정까지 남아있으니 이에 돌보아주는 마음이 깊었으며 더욱 보자 하는 힘을 입었도다. 무릇 이 제도가 모두 경이 만든 것인데 어찌 질병이 오래 머물러 부엄이 문득 이르게 되었을까. 하늘이 좋은 보좌를 빼앗아 이미 의지할 바를 이르렀으니 나라에 큰 의심이 있으면 누구에게 이를 결정하겠는가. 지금 예간을 보내어서 전을 드리고 또 치상하는 예로서 종말을 수습하려 하노라. 평탄할 때나 험난할 때나 변하지 않으니 감히 경의 거전 공로를 잇겠는가. 저승과 이승의 간격이 없으니 진실로 나의 지극한 심정을 헤아리라 하였다. 조정은 태조, 정종, 태종, 세종을 말한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6일 정류 6번째 기사 관습도감에서 원흥국과 안동자 청조를 악가에 다시 쓸 것을 아르다. 원흥국과 안동자 청조를 악가에서 다시 쓰기를 청합니다. 원흥은 동북면에 있는 화령의 속군으로 큰 바닷가에 있는데 그 고을 사람이 해선을 따라 행상을 하다가 돌아오니 그 아내가 마주보고 기뻐하며 노래했으며 자청조도 또한 부인의 지은 바인데 부인이 몸으로서 남편을 섬기다가 한번 그 몸을 더럽히게 되면 남편이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바이므로 실의 홍색, 녹색, 청색, 백색으로서 되풀이하면서 이를 비유하는 것인데 두 국조가 비록 모두 악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폐지되어 쓰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그 가사를 보니 자청조는 부인이 정숙하여 스스로 지조를 지켜 남에게 더럽히지 않았으며 원흥곡은 남편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여 이를 노래했으니 곧 거사련과 서로 표리가 될 만합니다. 모두 분교에 도움이 있을 것이니 진실로 마땅히 관현에 올려서 폐지되지 않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7일 무술 첫번째 기사 선위사 이명진을 함흥에 보내 장성 등을 위로하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8일 기해 첫번째 기사 성업, 오승, 신계, 복녀 등 16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읍을 의정부 찬성으로 오승을 대사원으로 신계를 중군 도총재로 복녀를 우군 동지총재로 윤수를 예조참의로 송인산을 조합부대원으로 이경을 우부대원으로 권맹손을 동부대원으로 강주를 이조참의로 장우량을 우군 첨총재로 설순을 지편전 부제학으로 조서강을 사헌지비로 이형 이사임을 모두 사헌장령으로 남간 이구상을 모두 사헌지평으로 삼았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8일 기해 두번째 기사 안변, 의천 두 고을의 공무를 면제시키다.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 안변, 의천 두 고을이 해마다 농사의 시기를 잃었으며 또 지금 사신의 행차가 홀로 접대를 맡아
고통됨이 다른 골보다 배나 되니 청하건대 근년의 각 관사의 공무를 면제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0월 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창덕궁에서 정조를 할애하는 표전에 배례하다. 총재 이천과 최해산 등이 표전을 받들고 길을 떠나는 이천 등에게 의복, 모관, 가신을 내리었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0월 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새 의정으로 하여금 외성의 터를 살펴 정하게 하다. 한승부에서 아뢰기를 반송방과 청파 등지에 외성의 터를 정하지 않았으며 또 방의 명칭도 없으니 집터를 나누어 주는 것은 실로 어렵겠습니다. 청하건대 금화도관과 함께 성터를 살펴서 정하소서 하니 성정원에 전지하기를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동쪽은 안암동에서 벌을 아현까지 서쪽은 사현에서 전구 남산까지 장차 외성을 뒤로 물려서 쌓아야 되겠다 하셨으나 이 일이 지극히 중대하니 어찌 홀로 한성부에게만 터를 정하도록 하겠는가. 마땅히 새 의정으로 하여금 한성부의 관리와 자리를 보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를 살피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0월 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관계를 뛰어넘어 거간하는 경우 사유를 갖추어 아뢰게 하다. 지신사 안승선 이조판서 주계생 참판 정연 등을 불러 말하기를 성념조는 조복랑으로 중훈 대부를 주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마침내 이조와 병조의 교지를 전하기를 지금부터는 비록 벼슬을 떠나는 사람이라도 관계를 뛰어넘어 거관하면 사유를 갖추어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9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장승을 위해 선유사를 길주로 보내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9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선유사를 보내 유구국 사신을 데려오게 하다. 예주에서 아뢰기를 유구국 중산왕이 보낸 사람을 청하건대 일본 국왕의 사신의 예의에 의거하여 그 도의 역성으로 하여금 데리고 오도록 하소서 하니 지신사 안승순이 아뢰기를 유구는 일본과 같지 않으니 특별히 관원을 보내어 데리고 오도록 함이 편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마침내 예문 직지학 배환을 선위사로 삼았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9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안동부 효자 권촌을 녹용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안동부의 부사지 권촌이 어미를 효성으로서 섬겼으니 청하건대 녹용하여 권려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1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산호 이도치가 백화해청을 잡다. 예원군에 사는 산호 이도치가 백화해청을 잡았으므로 곧 매의 감정서를 보내어 사신의 지시를 들어 기르게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1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성념조 건을 다시 추액하지 못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전지하기를 전일에 이조의사 성념조에게 산품직을 잘못 주었기에 내가 이미 꾸짖어 개정하도록 하였으니 다시는 묻지 말라 하니 집이 조서강이 아뢰기를 한 관계와 한 등급도 마땅히 뛰어넘어 주어서는 안 될 것이온데 지금 염조는 조복랑으로서 중훈대부를 주어 세 관직을 뛰어넘었으니 청하건대 그 사유를 탄핵하겠습니다 하면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관직을 제수할 때는 모두 낙점을 받게 되었으니 전조에서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또 이미 실정을 통하고 복주했으니 이를 추액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매년 한도에 한성만을 쌓아 백성의 노고를 들 것을 아랜 김중곤의 상소 정사를 보았다. 좌사관 김중곤 등이 상소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의 성을 쌓고 미의 성을 쌓는 것을 춘추에 반드시 섰으니 백성의 힘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백성을 매우 생각하시고 편안하여도 위태할 것을 잊지 않으시어 이에 대신을 보내어 각 도에 돌아다니면서 성터를 골라 정하시어
그대로 할 만한 것은 그대로 이를 수리하고 고칠 만한 것은 고쳐서 이를 쌓도록 하여 뜻하지 않은 병거에 대비하시니 진실로 살리는 도리로서 백성을 사역하면 장구히 다스려지고 오래도록 편안해져서 만세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도의 연해 지방의 성을 1년 동안 함께 두서너 개를 쌓게 된다면 다만 군업의 수령들이 다투어 먼저 일을 마치기를 힘써서 있는 대로 백성을 사역할 것이니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백성을 사역하되 농한기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낮에는 풀을 베고 밤에는 새끼 꼬는 일에 진실로 여가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근년이리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쳐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으며 금년에는 벼가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의창의 대곡을 모두 실어내어 다 바치게 되니 금년의 흉년도 또한 전날과 같게 되므로 채소와 상술의 열매를 준비하여 내년까지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사온데 더구나 양식을 싸가지고 몇 달 동안 부욕하게 되며 보리를 갈지 못하여 흉년구제를 준비하지 못했으므로 집에서는 저장한 것이 없어서 아내와 자식들이 근심하고 있으니 진실로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시경에 부인은 그대로 견디지만은 고독한 사람이 불쌍하다고 했으니 이것이 신등이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는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로 역대의 임금이 서로 계승하여 전대의 하던 뜻과 이를 이어서 준비하고 있고 걱정이 없으므로 연해지방의 성이 비록 완고하지 못하더라도 성덕을 빙자하여 튼튼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오니 급하게 위태로운 시기는 아닌 것입니다. 맹자는 말하기를 천시는 지리만 갖지 못하고 지리는 인하만 갖지 못하다고 했으니 비록 성지의 험고한 곳이 있더라도 진실로 이 백성이 아니면 누구와 함께 이를 지키겠습니까? 신등은 엎드려 바라옵건대 민심의 좋아함과 싫어함을 순종하고 역사의 편이한 것을 따라서 늦출 것과 서둘 것을 살피고 경하고 중한 것을 참작하여 매년 한도에 다만 한 개의 성만 쌓게 하여 한 지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번갈아 경영하게 한다면 3일간 난 백성을 부역시킨다는 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에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재택하옵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 의정부와 여러 조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는데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해마다 주장관으로 하여금 연사의 풍년과 흉년을 보아서 마땅히 쌓아야 될 성의 수요를 위에 아래고 의문하게 하여 북은 각 굴로 민호와 전정의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 군사를 뽑되 매 5개월마다 한 명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에 정한 일수에 의거하여 이를 부역시키고 그 해에 마치지 못하면 5년을 기다려 다 쌓도록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김척의 어미가 선처를 호소하다. 형제에서 김척의 장차 목배려 하니 그 어미가 말씀을 올리기를 늙은 계집이 나이 80이 넘었는데 자식이 셋이 있으나 하나는 폐질이 있고 하나는 두 눈이 멀었으며 다만 척에게 의뢰하여 살았는데 지금 만약 형벌을 받는다면 늙은 계집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을 조사하는 동안엔 아직 형벌을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제주인 김비의 효영에 정표하고 그를 녹용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사람 부사장 김비가 부모를 섬기면서 혼정신성을 부지런히 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뜻을 기르고 어미가 죽음에 죽음을 슬퍼하여 몸이 바싹 여위어 예절에 지나쳤으며 본묘를 지키고 자함에 형제와 친척들이 모두 집이 가난하여 노복이 없음으로써 이를 말렸으나 김비는 듣지 않고 염하게 거쳐 하면서 공전하기를 생시의 섬김과 같이 했으며 몸속 흙과 돌을 온단하여 법률을 만들고 대상 담제의 제도를 한결같이 가래에 따라 행하였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그의 효행에 감복하여 싸우니 청하건대 정표하고 녹용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3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전라도 처치사가 장난간을 13매를 바쳤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3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연일현의 축성작업에 대해 의논하다. 공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연일현은 그전에 있던 성이 아직 튼튼하오니 청하옵건대 풍년을 기다려 다 쌓기로 할 것이며 하포는 도절제사의 본영이요 한 지방의 큰 진영이며 곤남은 새로 설치된 변방의 진영이므로 쌓지 않을 수 없으니 청하건대 연일의 군사를 옮겨 하포와 곤남으로 보내어 얼음이 얼기 전에 다 쌓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도순찰사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공조에서 아뢰기를 각 처의 성 쌓는 역사에 나오는 군인을 처음에는 전쟁의 많고 적은 것으로서 나눠 정하여 한꺼번에 역사에 나오게 했는데 또 홀로 다 쌓지 못하니 심히 마땅하지 못합니다. 청하건대 다 마치지 못한 각 골로 하여금 처음 정한 곳에 다 쌓도록 하여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공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3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영암의 이두원 손발 금은동이 사람을 구타 살해하였으므로 교형에 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영안 사람 산호 이두원과 금산의 장교 손발과 여흥 사람 산호 금은동이 사람을 구타해 죽였으니 형률에 의한 모두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3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대간의 임용을 분계에 구애받지 말라 하다. 기신사 안승선이 아뢰기를 대간은 임금의 기와 눈과 같으니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에는 품계에 구애되어 품계가 정품이 아닌 사람은 장령에 임명하지 않으며 제주는 비록 합당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의논이 다만 정품의 산관이라 하여 제수하게 되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또 재상과 대간은 다른 관직에 제수하는데 비바가 아니니 품계는 비록 정품이 아니더라도 제주가 대간에 적합한 사람은 마땅히 제주에 따라서 서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다. 사람을 임용하면 모름지기 직책에 맞는 사람을 써야 할 것이니 마땅히 산관의 지위가 높고 낮은 것을 논하지 말라 하였다. 승선이 또 아뢰기를 참판 정년이 신에게 말하되 이천누가 최혜산이 오랫동안 군기감 제조가 되어 불의한 짓을 많이 행하여 조금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였사오니 마땅히 강직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으로서 제주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기감의 사무는 다른 사람이 어찌 두 사람이 제주와 기능에 따라 갈 수가 있겠는가. 아직은 채직하지 말라 하였다. 승순이 또 아뢰기를 정연히 말하되 사복시의 관원들을 모두 말을 아는 사람을 쓰게 되므로 불편하다고 하였사오니 마땅히 처사가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을 임명하여 모람하는 폐단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후일에 다시 아래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3일 갑진 여덟 번째 기사 박급이의 불효에 대한 논제를 유보하다. 주하대응 김종수가 아뢰기를 일찍이 허조가 아랜 바에 의하여 박급이가 불효하다는 사실을 조말생과 이명덕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고 하오니 그렇다면 불효하다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니 안순성도 아뢰기를 급이가 비록 광패하여 법도에 어긋났지만은 그러나 애매한 일로 인하여 경솔이 불효로서 논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아직은 논제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내관 김순을 함길도에 보내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 술과 과실을 보내었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과 사통한 김상래의 논제를 의논하다. 일금부에서 아뢰기를 부사직 김상래는 양녕대군 이재와 사통하여 싸우니 청하건대 영락 16년 6월 1일에 반포한 교지에 따라 크게 징벌하여 뒷사람에게 감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례는 어리석고 미혹하니 중죄로 논단할 수는 없다. 또 양녕은 금방 하는 일로 점점 처음과는 같지 않으니
형벌을 2등을 감할 것이다 하였다. 지신사 안승순이 아뢰기를 양령을 건방하는 일은 명백히 태종의 유훈이 있으니 조금도 완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혹시 조금 완화한다면 불량한 무리들이 대체를 알지 못하고 틈을 타서 왕래하게 될 것이오니 그 죄를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반포하신 교지에 따라서 엄중히 건방을 더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대답하지 않았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4일 을사 세번째 기사 소교육의 어려움을 사신에게 전하려 하다. 황희 등을 불러 이르기를 농사는 오로지 소에만 힘있게 되는데 저번에 조정에서 소를 바꾸자는 말이 들렸으므로 밤낮으로 검진하였다. 지금 그 일을 그만 중지하고 사신이 돌아갈 때에 소가 적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힘써 말하겠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연봉이 본국을 대함이 그전 때와 같지 않으며 말하는 것도 또한 광패하여 조금도 후하게 대접하는 뜻이 없으니 장차 무엇으로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비밀리 배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수량이 얼마면 되겠느냐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70-80필이면 될 것입니다 했다. 안승선은 아뢰기를 신의 의견은 그에게 주는 일이 명목이 없사오니 비록 비밀이 주더라도 누가 이를 모르겠습니까? 주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밟지 못한 임금이 위에 있고 황관이 권세를 부리게 되니 비록 중조의 신하일지라도 오히려 두려워하여 몸을 움츠리는데 하물며 해외인 나라가 어찌 정도를 지키고서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마포 70필을 몰래 윤중부에게 주어서 윤봉이 돌아감을 기다려서 틈을 타서 그에게 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4일 을사 네번째 기사 공정대왕의 딸의 소작에 대한 일을 의논하다. 황희, 권진, 허조, 신상, 정초를 불러 의논하기를 공정대왕은 비록 대를 이은 임금이라고 하지만은 하윤이 이르기를 기생한 임금이라고 하였다. 박은도 또한 말하기를 그 자손의 관직은 공령과 경령과 같이 할 수 없으니 마땅히 등급을 내려 관직을 제수해야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나도 또한 그의 딸의 봉작은 또한 지난 이간의 딸의 예에 의하여 시행함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제도에 종실의 딸의 군주 현주라 일컬었으니 공정대왕의 딸도 또한 이 예에 의거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집현전으로 하여금 상고해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4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하경복이 군주를 정원시켜 주기를 추청하다. 임금이 허조, 안순, 신상, 정함지, 최사관, 신장, 정연 등에게 이르기를 함길도 도질제사 하경복이 치부하기를 올영합 300명이 기병이 도망한 사람과 빼앗긴 우마를 찾기 위하여 협진 올적합과 우리나라의 방하는 곳에서 접전하고 있는데 수요가 적으니 마땅히 군주를 더하여 뜻밖의 병묘에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으니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허조 등이 아뢰기를 묘당의 위에 있으면서 천리 밖의 전쟁의 계책을 결정하는 일은 자못 어렵겠사오나 마땅히 조관을 보내어 국가의 의사를 전하여 알리고 경복으로 하여금 임기응변으로 하여 사신에게 북방의 전쟁 기밀을 살펴 알게 하여 속히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또 황희, 권진을 불러서 이 일을 의논하게 하니 또한 허조 등의 의논과 같으므로 마침내 외조 자랑 이 보증을 함길도에 보내고 이내 명하기를 먼 지방의 변세가 갑자기 조관을 보내면 혹시 남의 이목을 놀라게 할까 염려되니 사신에게 연회를 차리기 위하여 간다고 하고 외인에게 이를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5일 병호 첫번째 기사 유국부 사신의 접견 여부를 의논하다.
병사를 보았다. 임금이 신상에게 이르기를 유국국 사람이 무슨 일로 왔는가? 이보다 먼저 그 나라의 풍파를 맞는 사람이 본국에 도착했으므로 예로서 접대하여 보내었는데 살해하러 온 것이 아닌가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생각하건대 반드시 그와 같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중조의 관복을 갖추고 예의를 조금 아오니 그를 접대하는 예는 마땅히 여러 섬의 외인보다 나아야 될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 지금 중조의 사신이 왔는데 이 무리들을 성내에 접견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은 때때로 중국에 조연하고 있사오니 여러 섬의 외적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또 이웃나라와 사귀는 예는 예전부터 있으므로 비록 중국이라도 이를 알고 있으니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을 보내어 답례할 것인가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바닷길이 험하고 먼데 지금 이 무리들이 우연히 장사하는 외선과 함께 오게 된 것이며 이보다 먼저 본조에서 일찍이 회사를 보낸 예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열의주를 논하다. 임금이 허조에게 이르기를 대열의주가 육전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기록되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열의 예는 왕이 몸소 군복을 입고 시위하는 신하들도 모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게 된다. 박은 일찍이 말하되 대열은 한가할 때 무비를 정돈하여 뜻밖의 병고를 경계하는 것이고 정말 적군과 대하여 접전하는 것은 아니니 왕이 몸소 군복을 입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므로 그때 그의 말을 옳게 여겨 그의 의식을 고치지 않았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왕은 시복 차림으로 앉아 있고 시위하는 신하들도 또한 시복 차림으로 모시고 썼다고 하니 이 의논은 어떠한가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신은 이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열의 법은 오로지 송나라 제도를 떴는데 대개 그때는 전쟁이 그치지 않아서 오로지 무비만 숭상한 까닭으로 비록 군왕일지라도 잠시도 군복을 벗지 않았으니 그 제도를 전적으로 본떠서 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은 다시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5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종무직 종금이 토사물을 바침으로 정포를 회사하다. 정포 92필을 무직에게 종금에게 51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5일 병호 네 번째 기사 화복놀이를 사신에게 보일 것인가를 의논하다.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기를 정조의 화북놀이를 연전에 김만이 이미 이를 보았는데 지금 사신이 만약 머무른다면 또한 이를 보일 것인가 하니 정년 신장, 최사강, 정흠지 신상, 안순 등이 아뢰기를 사신이 보기를 청하면 이를 보일 것이요 청하지 않으면 이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허조는 아뢰기를 화역이 한정이 있으니 한붕에서 허비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더구나 본국에 화를 쏘는 것이 맹렬함이 중국보다 나으니 사신에게 이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저들이 비록 청하더라도 마땅히 이를 보이지 마십시오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5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백호와 중금의 거관 통례에 대해 논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백호는 본래 정원이 80명이며 중금은 23명으로서 많고 적음이 같지 않사온데 합계하여 거간하니 불편합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금년 겨울과 내년 여름을 논할 것 없이 매양 백호에게는 2차례 중금에게는 1차례 거간하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와 여러 조에 내리 함께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옳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5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산호 오얼마가 구타 살인함으로 교형에 처하게 하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5일 병호 일곱 번째 기사 군기감 화약 창고를 공한지에 옮기도록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군기감은 화약 창고가 여염 속에 있으니
화재가 날까 두렵습니다. 청하건대 공한지를 골라서 옮겨 짓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0월 16일 정리 첫번째 기사 김종서 등이 체포군의 문제로 중국의 주청하는 일을 신중히 하기를 아뢰다. 주하대원 김종서, 우대원 남지, 주하부대원 송인산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처음에 내 사신이 각기 그 속간 150명을 거느리고 또 본국의 군인 1000명을 거느리고 함께 야인의 땅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야인이 몹시 두려워해서 반드시 의심과 변고를 낼 것이기에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의 의논도 모두 같았으며 신들도 또한 옳게 여겼사온데 지금 사신의 말을 듣고 다만 두목과 본국의 관원과 호송하는 군인 몇 명만 보내어 칙지를 가지고 가게 할 것 같으면 야인들이 변고를 낼지 알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주청하게 되면 매우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락 황제께서 왕교 화적을 보내어 본국의 관원과 함께 야인을 초유하게 했으나 야인이 처음에는 즐거이 복종하려 들지 않았는데 본국에서 야인의 말을 믿고 이행을 도와 보내어 동무액과 천무가가 그대로 본국에 소속되었다고 주청하니 황제께서 허가하지 않으므로 천무가는 이에 왕교 화적과 함께 가서 중국에 입주하게 되니 우리 태종께서 깊이 이를 후회하였습니다. 야인의 믿기 어려움이 이와 같은데 지금의 사세로서 본다면 사신이 오는 것이 여느 해나 없을 때가 없었으며 매양 상을 내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유독 없으니 아마 이간한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체포군을 보내어 매어 표범을 잡으니 이것은 의심할 만한 단수입니다. 의심할 만한 사실을 만나 드러내지 않고 병고를 염려하여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주청하는 일은 자세히 헤아리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준청을 얻더라도 만약 야인이 조정의 명령을 순종하여 다른 병고가 없다면 후일에 조정에서 우리나라의 주청을 얻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만약 준허하지 않는다면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며 또 비록 주청하여 준호를 얻더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금년의 행차는 잠정적으로 조정의 명령을 따르기로 하고 만약 뜻하지 않은 병고가 있으면 병고를 인하여 주청하더라도 또한 이를 잃지는 않을 것이니 원컨대 재상 고려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0월 16일 정리 두번째 기사 서반 최진이 함길도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0월 16일 정리 세번째 기사 양녕대군을 부르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0월 16일 정리 네번째 기사 지방 수령의 6년 임기가 부적절함을 아뢰는 김중곤 등의 상소. 수령의 직책은 백리의 명을 이음받았으니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히 할 근심을 본받아 덕음을 선포하여 이 백성을 잘 돕는 일은 술량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한나라 명제가 일찍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정치할 사람은 현량한 태수이라고 한 것은 수령을 중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백성을 몹시 생각하시어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써서 수령의 직책을 중히 여겨 6년 만에 체임하는 법을 고쳐 만들었으니 그것은 임기를 오래 하고 직임을 중히하는 뜻이 가히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6년이나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법이 신등은 그 옳은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조목별로 나열하여 다 진술하겠습니다. 대저 명주 비단이 비록 가벼우나 학제에는 시험하지 않으며 산호의 무거운 것을 어찌 약한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군수는 현령의 표준이여 현령은 백성의 부모이니 어찌 그를 쉽사리 임명하여 어질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가리지 않겠으며 어찌 그를 여러 해 동안에 관지를 승진하여 자격에 따라 임무를 주겠습니까? 개면년 이후로는 수령에 임명된 사람은 용렬하여 노도난 무리에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 조정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로 하여금 9년에 포열하였으니 어진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정력을 피롭게 하고 정신을 다하셔서 6주년을 마치더라도 잠시 경관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9년에 임관되는 사람이 이루 다 셀 수 없으니 이는 다만 6년 동안 오래일 뿐 아니라 10여 년이나 되는 바입니다. 그것이 조정을 외적으로 나가게 하고 내적으로 돌아오게 하며 노구를 균일하게 하는 법에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 패단이 한 가지요. 저 6년 동안이나 오래 또 있어도 오히려 태만으로 마칠까 두렵사옵건을 하물며 12여 년 동안이나 수령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명예와 절개를 가다듬어 부지런하고 공경하여 시종이 한결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 패단의 두 가지요. 혹은 문무의 영제와 벌열의 자제로서 군현에 임관된다면 사고를 핑계하고 굳이 사양하며 만약 모면하지 못함이 있으면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 이내 사직하고 육조의 난관을 엿보고 수령을 해진 신처럼 보게 되니 신 등은 가만히 염려하건대 수령의 직책이 장차 전조의 안집사와 같을까 염려되오니 이것이 큰 패단의 세 가지요. 고금 천하에 순리가 많기로는 한나라와 같은 나라가 없었는데도 한나라의 순리는 5, 6명에 지나지 않았으니 6년 동안에 다행히 순리를 맡게 되면 백성이 그 복을 받게 되어 진실로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겠지만은 만약 속리를 만나게 되면 다만 장부를 일정한 기간에 제출하는 것만으로서 힘쓰게 되고 백성에게 착취할 것이니 어찌 백성이 몹시 걱정하고 겁이 나서 말을 머뭇거리면서 능히 말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혹시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근일의 조지는 선산에서 지실은 경주에서 매양 우등의 바늘에 있게 되니 감사의 수령의 지적 사정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수령이 불초한 것은 지금도 예전과 같사온데 3년 동안만 재임하면 백성이 배를 받는 것이 단시일이고 6년 동안을 재임하게 되면 백성이 배를 받으면 오래일 것이니 이것이 그 패단의 네 가지요.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한 부인의 원한으로 6개월에 서리가 내린다 했는데 수령이 부임하면 시종하는 비복이 부모를 멀리 떠나고 분부가 서로 이별하여 6년 동안이나 마치게 되니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남편이 없어 슬퍼하는 여자와 아내가 없어 슬퍼하는 남자가 있어 화기를 상할까 두려우니 이것이 그 패단의 5가지요. 시경에 이르기를 어기지도 않고 잊지도 않음은 옛법을 따름 때문이다 하였으니 선왕의 법을 따라서 행하여 과오를 범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수령이 3년 동안만 재임하는 법은 원전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은 만세가 되어도 바꿀 수 없는 좋은 법규입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친다면 조정의 성헌에 어김이 있게 되고 신민의 소망에도 합하지 않을 것이오니 이것이 그 패단의 6가지요. 중용의 군신을 친근하며 서인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법을 시행하는 데는 다만 수령들만 싫어할 뿐 아니라 또한 세인들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습에 따라 행하여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의논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6년 동안 재임하는 법은 곧 좋은 법이니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를 의논하는 사람들로서 자질을 수령으로 보내어 6년 동안을 마치게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한 몸만의 사정에 따르는 것을 면치 못할 일이니 어찌 능히 지극히 공평하고 사정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그 패단의 7가지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시옵소서. 대학에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정치하는 도리는 혈구 지도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하에게 의논하고 소민들에게 물어서 만약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속기를 고쳐서 신민의 기대에 맞추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6일 정리 5번째 기사 종범의 사면을 원범인과 상관없이 행할 것을 명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서구가 지방의 죄수 중에 원범인이 사유를 받지 못하면 수종인이 비록 사례에 있더라도 모두 그 죄를 논단하게 되니 실로 불편하였다.
지금부터는 대사에서 용서하지 않는 이외의 사죄와 자범인 사람은 원범인이 비록 사유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수종인이 마땅히 사례가 있는 사람 모두 용서해 면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0월 1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함길도의 사신 접대에 준비할 만한 물건들을 아래라 명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신상에게 이르기를 함길도는 땅이 좁아 백성이 고생하니 혹시 사신이 해마다 내려간다면 장래에 접대할 계책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도의 물건은 운반하기가 어려우니 될 수 없으며 그 도 내에서 준비할 만한 물건을 마감해서 아래라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본도의 감사에게 물어서 다시 아뢰겠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서반 최진이 오자 알모카의 형세를 묻다. 서반 최진이 단자 한 필과 상하 모편 한 자루를 바치니 임금이 악차에서 불러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알모카에 가서 보니 그 형세가 어떠하던가 하니 최진이 아뢰기를 처음에 그 지경에 이르니 야인이 차자를 거느리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다만 사인만이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내가 야인을 말로서 말하니 사인이 모두 우리를 영접하여 돌아갔습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여진의 말을 아는가 하니 최진이 아뢰기를 여진말과 몽고말을 모두 압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니 최진이 아뢰기를 야인 달달 땅에 여러 번 사신으로 가서 초유한 까닭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동맥과 천모가에게 칙서를 전달했는가 하니 최진이 아뢰기를 지금 만약 사람과 물건을 본고장으로 돌리라는 칙서를 전달한다면 아마 야인이 두려워하여 오려 들지 않을 것이므로 먼저 해천과 토표를 잡으라는 칙서를 전달하고 동맥가가 경성에 오고 난 연후에 칙서를 전달하고 이내 모련이 지휘와 양목다벌에게 계유하는 칙서를 부탁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누르니 땅 밖에서도 또한 해청을 잡겠던가 하니 최진이 아뢰기를 요동 근처에 혹 있지만은 본국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했다. 또 임금이 묻기를 고성의 계통도 또한 본국에서 나왔던가 또한 본국의 말을 알던가 하니 최진이 아뢰기를 그 어머니는 본국 사람이요 그 아버지는 여진 사람이므로 본국의 말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동부성지 권맹손에게 명하여 이를 접대하게 하고 마포 열필을 회사하니 최진이 아뢰기를 관으로 돌아갈 때 숙무를 보고자 하니 중미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백미 5석을 내리었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윤중부를 사신을 위한 동지연의 선위사로 삼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7일 무신 네 번째 기사 효과적인 지방 간의 인명관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다. 집행전에 명하여 문헌 통고와 두시 통전을 상고하여 진언하게 하니 그 말에 이르기를 한나라 선제는 매양 자사의 수상을 임명할 적에 문득 몸소 보고 물어서 그의 행한 바를 관찰하고 물러가시는 고찰하여 그의 말을 질문하였으며 항상 말하기를 나와 함께 정치할 사람은 그 수량한 자사이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한데 양리가 이때에 제일 많아서 중흥했다고 일컬었습니다. 후한에서도 또한 그 인물을 중하게 여겨 혹은 성스렘 복야로서 나아가 군수가 되기도 하고 군수로 돌아와 삼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삼국시대에도 군수의 국상과 내사가 있었으며 진나라 때에도 군수의 모두 장군을 가하게 하고 이것이 없는 사람을 수치로 생각하였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친인의 인물을 중하게 여겨 도독 군수의 이름을 병풍에 써서 안고 일었을 때에 이를 보고는 그 사람이 선하고 악한 것을 반드시 그 아래에 썼으니 이로써 주군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관의 말년에 태평이 이미 오래 계속되며 많은 선비들이 조중에 들어오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외임을 절개하지 않으니 그 절충부의
과의로서 재주와 힘이 있는 사람은 먼저 들어와 중랑과 낭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군수로 보직되었으니 그 외직을 가벼이 여김이 이와 같았습니다. 무태우가 황제가 되면 수공 2년에 여러 주의 도독과 자사들을 마땅히 경관에 준하여 겸직을 갖게 했더니 정한 4년에 납언 이교와 동평장사 당휴경이 아뢰기를 가만히 세상 사람의 평판으로서 내관을 중히 여기고 외직을 가벼이 여겨 무릇 군수로 나가는 사람은 편직으로 인한 것이 많사오니 풍속을 맑게 하고 만민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은 청하옵건대 인재를 대각과 성스 중에서 골라 큰 줄을 나누어 맡게 하게 하고 함께 서정을 다스리게 하소서. 신등은 청건대 근시를 그만두고 여러 관원보다 솔선하겠습니다 하니 태우가 이에 이름을 써서 뽑도록 하여 해당된 사람은 마땅히 가게 하고 이에 본각시랑 위사립과 어사대부 양제사 등 20인이 이에 해당되었으므로 모두 본관으로서 검교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송나라는 정화 이후로 태평성시가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내직을 중히 여기고 외직을 가벼이 여겨 사대부들은 모두 현령의 인선을 가벼이 여겨 2부에서 2번 인선을 하여도 첨가되지 않은 사람이 심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중지를 더하여 격려하고 권장하는 법을 의논하게 했던 것입니다. 소흥 7년에 장사감 승부 등의 임기가 차서 이미 관직을 고쳐 임명된 사람으로서 민사를 격려하지 않은 사람에게 명하여 각기 당제와 지현을 한 번씩 주고 아울러 비장복을 빌려주게 하였습니다. 건도 2년에 어필로서 앞으로 수령을 2번 지내지 않으면 감찰 의사에 임명하지 않으며 처음 관직에 임명된 사람 반드시 수령이 되어야 되니 이를 수입이라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소흥 초년에 자주 엄하게 했으나 후에는 폐지되기도 했는데 효정이 제위에 있을 때에 이를 지키기를 심히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경원 초년에 다시 명하여 전시의 상등 3명의 장원으로 인정된 외에는 모두 수령을 5년 동안이나 있게 하고 또 대리평사를 시험하여 이미 관직에 임명하였으니 현령을 지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두 백성을 한 번 다스리게 하여 이를 기록하여 영으로 삼았으니 이로부터는 비록 재상의 아들이라도 전시가와 갑과에 오른 사람은 고을의 수령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정현, 정처, 조계생, 권진, 맹사성 등은 아뢰기를 60개월의 임기는 법을 만든 지 지금 벌써 9년이 되었는데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비록 용렬한 무리일지라도 큰 과실과 나쁜 짓이 없으면 감사는 그 실적을 알지 못하고 이를 중등에 두게 되며 4번까지 중등이 되고 혹은 7번까지 중등이 되어 오랫동안 그 임무에 있어 민간의 폐단이 발생하게 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을 만든 이후로 사람들이 기간의 오름을 고통스럽게 여겨 온갖 방법으로 사고를 핑계하고 면하라고 하니 청컨대 원 이전의 30개월 임기의 법을 회복시켜 조사와 공신 3품 이상의 아들과 사위 중에서 민사를 지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두 외직에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허조 황희 등은 아뢰기를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백성들이 지치의 혜택을 입지 못한 것은 그 수령이 된 사람들이 다만 부세만 책촉하고 장부를 일정한 기일에 제출하는 것만으로서 능사를 삼고 백성을 사랑하고 교화시키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할 뿐이오니 진실로 월수에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60개월의 임기를 정하는 법은 비록 그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또한 백성들에게 크게 해로움이 있지 않으니 다른 법을 경솔히 고치지 말아서 백성에게 신용을 얻을 것입니다. 무릇 조사와 공신과 2품 이상의 아들과 사이로서 백성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다 아는 바 몸에 묵은 병이 있거나 부모가 늙고 병든 일 외에는 예에 의하여 외임에 임명하여 한편으로는 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을 소중히 여기고 한편으로는 후일에 채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만약 수령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데 두고 정치하는 교화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재주가 비록 시무에 어두워서 날로 계산하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탐호 불법하여 명분과 의리를 범하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인 일 외에는 특별히 논죄하지 말게 하고 그 임기가 차면 관지를 증가시키고 검을 내리던 고사에 의하여 관자를 띄어 올려주고 의복을 내려주어 숭중함을 보인다면 비록 지극히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이랄지라도 반드시 사람마다 각기 스스로 힘써서 교화를 힘써 행함으로써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아 각기 생업에 편안하게 되어 오랜 임기의 효과를 이루어 왕하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관은 태종의 연호이고 수공은 무후의 연호이며 정화는 휘종의 연호이고 소흥은 고종의 연호이며 당제는 당선이며 건도는 효종의 연호이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7일 무진 5번째 개사 공신과 이품 이상의 관료의 아들 사위를 시방관으로 임명하게 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수령은 백성에게 친근한 직책이므로 고금으로 선임을 소중히 여겨 무릇 조사가 되면 반드시 이 임무를 지내게 하여 사무를 숙달하게 하였으니 장차 훗날의 등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치의 방법에 이익이 있는 것인데 지금의 조사들은 이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경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고 외임을 즐겨하지 않아서 한번 외직의 수령에 보직되면 6주년의 임기를 꺼리하여 사고를 핑계하고 모면하려 하니 심히 부당한 일이다. 지금부터 대소조사와 공신과 이품 이상의 아들과 사위에게는 예에 의하여 외임을 주어 외직을 가벼이 여기는 배단을 막도록 하고 만약 이를 모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6년을 하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7일 무신 6번째 개사 종실의 딸을 군주 현주라 이끌기로 하다. 이조의 아래기를 이조에서 아래기를 본조에서 왕녀에게는 공주 옹주라 일컬으면서도 종실의 딸에게는 홀로 칭효가 없으니 예제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삼가 고절에 상고하건대 종실의 딸에게는 군주 현주라 일컬었으니 원컨대 이 제도에 의하여 본조의 친근한 왕실의 딸에게는 군주 현주라 이끌고 소원한 사람은 특지가 아니면 주지 말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8일 기유 첫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잔치를 베풀며 종친을 입시하게 하다. 정전에 나아가 양녕대군 이제를 불러보고 이내 연회를 베풀었다. 왕세자와 효령대군 이보 이하의 여러 종친을 입시하고 제에게 말과 매를 내려주었다. 이날 아침에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진헌의 큰 일에 관계되는 외에는 일체 공사는 계절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대간이 비록 왔으나 또한 아뢰지 말도록 한 까닭으로 대간의 상소도 모두 아뢰지 못했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8일 기유 두번째 기사 죽은 도총적 곽성우에게 사죄하다. 그 교지에 이르기를 적군을 물리치고 예물을 막는 것은 신하의 큰 공이여 예로 은혜를 더하는 것은 국가의 떳떳한 법도이다. 경은 타고난 자질이 씩씩하고 뛰어났으며 조행은 진실하고 순수하였도다. 가계는 장수의 가문에서 나왔고 재주는 무리하게 뛰어났었도다. 여러분 외국에 이겼으니 일찍부터 변방을 안정시킨 홍공을 이루었고 야인은 능히 선멸했으니 크게 적을 평정한 공로가 나타났도다. 이로써 일찍이 소고에게 중히 여김을 받아 여러 번 대장으로 위임되었도다. 왕의 조화가 되었고 나라의 번환이 되어 한 시대의 용감한 장수라고 할 수 있었도다. 내가 그전 공적을 가상히 여겨 이 남방을 지키게 했으니 여력의 강함을 움직여 간성의 장수로 의지하려 했는데 어찌 부음이 갑자기 이르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이에 예관을 보내어 변변치 못한 재물을 드리노라. 사람의 죽고 삶과 목숨이 길고 짧으면 비록 천리와 운수에 피하기 어려운 것이나 처음에서 끝까지 사후에 영광되게 하는 것은 어찌 저승과 이승의 간격이 있으랴. 이에 교시하노니 마땅히 지시를 할지어다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8일 기이후 세 번째 기사 박갱 병산복 등의 아내에게 군주의 호를 내리다. 이계로 순성군 박갱의 아내 이실을 함양군주로, 변상복의 아내 이실을 덕천군주로, 이관식의 아내 이실을 인천군주로, 김한의 아내 이실을 고성군주로, 조효산의 아내 이실을 상원군주로, 이희종의 아내 이실을 안성군주로, 이항신의 아내 이실을 하만군주로, 이승묘의 아내 이실을 한산군주로, 김한의 아내 이실을 무진군주로, 이자의 아내 이실을 재령군주로 삼았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을 불러 연회한 일에 대한 김중곤, 오승 등이 상소하다. 신이란 임금의 큰 보배이니 나라는 백성에게 보내도 백성은 신에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양녕대군 이제는 죄를 얻어 끊음을 당하여 밖으로 내쫓겼는데 태종 공정대왕께서 명하시기를 내가 죽은 후에도 서울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태종께서 양녕을 보존하려는 계책이었습니다. 그 뒤에 전하께서 양녕을 내전해서 불러보시며 정부와 대간이 굳이 청하여 이를 말리니 전하께서 명하시기를 후일에 만약 불러보려면 반드시 신료에게 알릴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신하에게 간언을 따른다는 신을 보인 것입니다. 위에서 큰 홍대가 계시고 또 성상의 밝은 명령이 있으시와 모두 해와 별처럼 환하게 되었으니 시민들이 함께 보고 들은 바이므로 마땅히 국가와 더불어 굳게 지켜서 어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여러 번 다시 불러보시고 지금 또 신하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내전에 들어오게 하시니 이것은 비록 전하의 우애스러운 지극한 정리이지만은 그것이 태종의 큰 훈계에 어찌 되겠으며 전하께서 신을 백성들에게 보이는 의리는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우러러 태종의 큰 훈계를 실행하고 전일의 명령을 잊지 마시어 속히 돌려보내고 다시는 불러보지 않으신다면 정사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사원 오선 등이 상소하기를 양녕대군 이제는 죄악이 커서 종사에 죄를 얻었사오나 태종께서 차마 죄를 주지 않으시고 다만 밖으로 내쫓아 그 근방만 엄중하게 하셨으니 그 인내하신 마음과 보존하려는 계책은 깊고 간절하였습니다. 죄를 위한 계책으로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씻어 전의 허물을 고쳐 태종의 인내하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할 것인데 이를 돌보지 않고 허물을 고쳐 마음이 없으며 많은 소인과 사적으로 통하고 여러 번 국법을 범하고 그 광패한 행실이 또한 다시 전과 같으니 이 어찌 궁중에 출입하면서 전하의 좌우에 가까이 할 사람입니까? 전하께서는 다만 형제간의 우애하는 정리로서 자주 불러보시고 궁금에 출입하게 하시니 무릇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한심하고 놀라지 않는 이가 없사오니 이것이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태종의 유훈을 실행하시고 종사의 큰 계책을 중히 여기시어 다시 접견하지 마시와 온나라 신민의 기대에 응하소서 하고 장령 이형도 다시 아뢰기를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의사는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였다. 이형이 아뢰기를 마땅히 불러보았으나 안 될 사람을 궁금해 불러들여서 밤중에 이르도록 보내지 않으시니 신은 더욱 놀라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은 그만이지만 다시 불러보지 않겠다는 명령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우헌납 이의 흡이 또 아뢰기를 임금이 말하기를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사신 두목을 접대하는 이부자리 등을 민노에게 걷지 못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경기 황해 평안도에서 자신의 두목을 접대하는 이부자리 베개 말 안장을 민호에서 거두게 되니 실로 패단이 있습니다. 참컨대 이미 제정한 수요에 의하여 매 한도에 150벌을 더 만들게 하고 혹시 부서지면 각기 그 도의 관청 물건으로서 고쳐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0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0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서반 최진이 함길도로 출발하다.